조오련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조오련이란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련. 그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오남 오녀, 무려 10남매의 막내였습니다. 아들 5을 채웠다고 5오에 이을 연자 이름을 쓰게 된 거라죠. 고향은 전라도 해남. 해남은 바닷가 고장이지만 그의 집은 바다와는 좀 멀어서 동네 냇가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우연히 수영 대회를 구경한 조오련은 호련, 저건 내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가난한 집 막내 조오련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시골을 벗어나 도시에 가고 싶었던 청소년의 선택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1968년 겨울 그는 해남에서 다니던 고등학교를 걷어치우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수영을 정말 잘했느냐? 전문가들은 그의 수영을 보고 도무지 수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혹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운 수영이 아니라 동네 개울에서 배운 개헤엄이 몸에 배었을 테니 폼이 엉성했겠죠. 조오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판집에 취직해 일하면서 악착같이 IMC 수영장에 등록해 물속을 헤치고 또 헤쳤습니다. 돈은 없고 등록 기간은 끝나자 회원권 위조까지 감행했다가 들켜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도 하면서 말이죠. 조오련이 어느 정도 도끼를 품고 살았는지에 대한 일화 하나. 서울 깍쟁이들은 이 촌놈이 영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그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몰매를 맞을 찰나 조오련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뒤 일하던 간판집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얼마간 돈을 빌려 당시 골목에 흔하던 뱀탕집으로 갔죠. 잠시 뒤 기세등등하던 서울내기들은 산 뱀을 뜯어먹으면서 성큼성큼 나오는 조오련 앞에서 기겁을 하고 달아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1969년 수영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잡습니다. 소속이 없었던 그에게 수영연맹은 대학 일반부 출전을 명령했는데 여기서 수영복이 없어 사각 팬티를 입고 물속에 뛰어든 청소년이 400m와 1500m 자유형을 석권해 보였죠. 이 모습을 본 체육명문 양정고등학교 수영부가 재빨리 조오련을 스카우트합니다. 조오련은 양정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고향으로 내려간 날을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죠.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전했던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그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나이 18, 수영을 정식으로 시작한 지 1년 된 조오련이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겁니다. 그런데 이 장한 고교생이 첫 금메달을 딴 순간은 전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설마 풋내기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기자들이 아무도 경기장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뜻밖의 소식에 기절초풍한 기자들이 때를 지어 호텔로 몰려왔고 조오련은 때 아닌 수영복을 입고 호텔 복도에서 영광의 순간을 촬영해야 했죠. 아시아의 물개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를 따 순위 다툼에서 북한을 제치는 결정적 수훈을 세우기도 했고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까지 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이빠른 말 잘하고 고지식한 성격이었던 그는 은퇴 후에도 어느 팀 트레이너나 코치 자리는 구경도 못해보고 수영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수영을 떠나진 않았죠. 1980년 그는 아시아의 물개만이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깝고도 먼 바다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것이었죠. 이 수영 이벤트를 성공하기 위해 그는 도보로 전국을 걷는 맹훈련과 함께 살을 찌우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바다 수영은 극한의 체력을 필요로 했고 장거리 수영의 가장 큰 적인 체온 조절을 위해서도 두툼한 지방질이 필요했으니까요. 선수 시절과는 달리 배불뚝이가 된 조오련은 1980년 8월 11일 캄캄한 밤 부산 다대포 방파제에서 바다에 뛰어들었고 13시간 16분 10초 만에 대마도 북서쪽 소작기 등대에 상륙합니다. 이제 조오련에게 수영은 출세의 도구도 영광의 도전도 아닌 불가능을 향한 자신과의 승부였습니다. 대한해협 횡단은 시작일 뿐 조오련은 일생 내내 수영을 통해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도버 해협을 헤엄쳐 건넜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백길 따라 200리를 갈랐으며 강원도 화천에서 서울 여의도에 이르는 한강 수백 리를 따라 헤엄쳤습니다. 그는 한 번 더 대한해협을 건너고자 했으나 후원이 여의치 않아 백방으로 길을 찾던 도중 심장마비로 2009년 5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포츠는 누군가와 겨뤄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맨몸의 도전일 겁니다. 자연의 장벽을 넘어서고 인간의 한계를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도전이 생겨나고 그 도전에 기꺼이 응하고 승부를 가르는 것, 그게 스포츠겠죠. 그렇게 볼 때 조오련은 우리 역사에 손꼽을 만한 빛나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념무상으로 헤엄친다는 거요. 무아지경은 물과 친구가 될 때 가능하고 내가 물을 믿을 때 물은 나를 친구로 받아줍니다 라고 말하던 수영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됐던 위대한 스포츠의 별 조오련을 기억합니다.